태주는 차 문을 세게 닫았다. 노만희와의 통화는 끝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파고들고 있었다. 사모님 목숨은 지금부터 시계가 결정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다.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검은 화면 속에서 모래시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천히 떨어지는 모래. 그리고 화면 아래에 적힌 문장. 남은 시간 24시간. 뒤이어 노만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 다 떨어지면 사모님 죽는 거예요. 태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곧이어 또 다른 영상. 의자에 묶인 세윤.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떨리는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 힘겹게 입술이 움직였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잠시 후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20억. 그리고 10억 더. 경찰에 알리는 순간 끝입니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미친놈. 성진경찰서. 장도식은 CCTV 화면을 계속 돌려보고 있었다. 강태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최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CCTV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돈 마련하려는 거겠지. 오승택이 노트북을 돌려보였다. 노만이라는 이름으로 조회되는 사람은 평범한 컴퓨터 학원 원장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사람 하나 납치하고 경찰을 갖고 놀아? 가짜 신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도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태주도 쫓고 노만이도 잡는다. 둘 다 놓치면 끝이야. 태주는 가장 먼저 형 강태영을 찾아갔다. 추어탕집 문이 열리자 태영은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다. 야, 너 지금 경찰이 찾고 있다며. 형. 태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돈이 필요해. 얼마? 30억. 순간 태영이 말을 잃었다. 미쳤냐? 태주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세윤의 영상. 태영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 납치였구나. 그때 안쪽에서 유정원이 걸어 나왔다. 영상을 끝까지 본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람부터 살려.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하지만 우리 가족은 사람부터 살린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태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편 세윤은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노만이가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식사하세요. 세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굶으면 먼저 죽습니다. 차라리 죽여. 노만이는 웃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강태주 씨가 아직 숙제를 못 끝냈거든요. 세윤이 차갑게 말했다. 태주가 시킨 거야? 노만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강태주 씨는 당신을 없애달라고 했죠. 세윤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노만이는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정작 지금은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세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주는 병원으로 향했다. 최치웅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갈 거냐? 가야 돼. 경찰이 널 잡으면? 세윤은 죽어. 최치웅은 잠시 망설이다 병원 금고 열쇠를 건넸다. 이 안에 병원 비상운영자금 일부가 있다. 빌려주는 거다. 태주는 말없이 친구를 끌어안았다. 그 시각 병원 이사장실. 고동찬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숙영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 경찰에 다 맡길 생각이에요? 고동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낮게 중얼거렸다. 절대로 안 된다. 뭐가요? 그 일이 먼저 알려져선 안 돼. 최숙영의 표정도 굳어졌다. 부부만 알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납치 사건과 함께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밤. 폐물류 창고. 노만이가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혼자 와요. 경찰 보이면 거래는 끝입니다. 태주는 검은 가방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숨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했다. 왔네요. 노만이의 목소리였다.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세윤은 어디 있냐? 돈부터. 태주는 가방을 열었다.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노만이가 웃었다. 20억. 이제 세윤을 보내. 아직요? 뭐? 10억이 부족하잖아요. 태주의 얼굴이 굳었다. 분명 20억이라고 했잖아. 아까 문자 못 보셨나? 노만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20억 받고 10억 더. 태주는 분노에 떨었다.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닙니다.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노만이가 낮게 웃었다. 역시 강태주 씨는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네요.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다. 탕. 태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탕. 가방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현금 다발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틈을 이용해 노만이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노만이. 태주가 미친 듯이 뒤쫓기 시작했다. 폐공장 사이를 질주하는 두 사람.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그러나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노만이가 아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자. 김경애였다. 경애는 태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늦으셨네요. 세윤은 어디 있습니까? 경애는 대답 대신 뒤쪽을 가리켰다. 지금 뛰어가면. 잠시 말을 멈춘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직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태주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창고 깊숙한 곳에서 세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주야. 그리고 또 한 발의 총성이 밤을 찢었다. 태주는 미친 듯이 소리가 들려온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세윤. 낡은 철문을 발로 걷어차자 먼지가 한꺼번에 흩날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는 방금까지 누군가 묶여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잘린 케이블 타이, 넘어진 의자, 그리고 세윤의 목걸이. 태주의 손이 떨렸다. 세윤. 분명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노만이었다. 태주는 이를 악물고 전화를 받았다. 어디 있냐? 전화기 너머로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쉽네요. 이게 자식. 조금만 빨랐으면 만났을 텐데. 태주의 숨이 거칠어졌다. 세윤이 놔줘. 그 전에 하나 물어볼까요? 노만이가 낮게 말했다. 강태주 씨, 사람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태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없습니까? 없어. 정말?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짧은 질문 하나가 태주의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다. 죽여본 적 있냐는 말.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같은 시각. 폐창고에서 멀지 않은 폐공장. 세윤은 다른 방으로 옮겨져 있었다. 손목에는 다시 케이블 타이가 채워졌다. 노만이는 아무 말 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윤이 낮게 말했다. 왜 도망간 거야? 만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주를 죽일 기회였잖아. 죽이면 끝나잖아요. 만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끝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야? 그는 세윤을 바라봤다. 강태주 씨는 살아서 다 봐야 하거든요. 세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남자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성진경찰서. 장도식은 현장 사진을 하나씩 넘기고 있었다. 현금은? 최연수가 답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범인은? 돈도 안 가져갔습니다. 장도식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돈 때문에 버린 납치가 아니네. 오승택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다. 팀장님, 노만이 계좌를 뒤져봤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최근 10년 동안 거의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카드도 거의 안 쓰고 휴대전화 기록도 깨끗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네. 흥신소. 이수영은 벽에 사건 사진들을 붙이고 있었다. 세윤, 강태주, 노만이, 그리고 4년 전 미제 사건 피해자들. 사진들을 이어보던 수영은 한 장에서 손을 멈췄다. 낡은 병원 명찰. 우리 함께 병원. 설마. 모든 사건이 한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병원. 고동찬은 비밀 금고를 열었다.
오래된 서류철 하나. 첫 장에는 수술 기록이 있었다. 환자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었다. 최숙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아직 기억하고 있어. 그 말과 함께 병원 복도 CCTV 화면이 켜졌다. 누군가 병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다시 김경애를 찾아갔다. 당신 누구야? 경애는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늦었네요. 세윤이 어디 있습니까? 알면요? 태주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말해. 경애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강태주 씨. 당신.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네요. 순간 태주의 손이 멈췄다. 무슨 뜻이야? 경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만혜 씨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사라졌다. 노만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사진을 세윤 앞에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주, 그리고 처음 보는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윤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노만이는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동생입니다. 세윤은 숨을 삼켰다. 강태주 씨가. 아니. 만이가 말을 고쳤다. 우리 함께 병원이 제 동생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순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노만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손님이 왔네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경찰도 아니었다. 강태주도 아니었다. 또 다른 누군가였다. 노만이는 조용히 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철컥.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